자, 이제 288페이지에서 금지행위가 있고요. 거기 법조문을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7가지만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7금지 이렇게 불러. 그리고 1호부터 4호까지 얘네들은 1학년 일반짜리고 5, 6, 7은 3학년 3반짜리고 금지행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7금지, 7가지만 금지행위, 4가지는 1호부터 4호까지는 1학년 일반, 5, 6, 7은 3학년 3반. 헷갈리면 안 된다. 행정형벌을 1학년 일반짜리 따로, 3학년 3반짜리 따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따로. 그렇게 보시고. 289페이지에서 거기 굵은색 2번 금지행위, 유형,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1학년 일반짜리 일단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순서를 좀 바꿔서 명의를 이용한 게 나와요. 명의를 이용.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명의, 이름을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중개 의뢰를 받는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2가지만 그냥 주의하면 끝나요. 얘는 별거 아니야. 얘는 판례가 없어서 실제 사례가 없어서 2가지만. 먼저 알면서라는 거. 얘가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내 이름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중개 의뢰 받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 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과 협력행위예요. 서로 둘이서 같이 중개업하지 말래. 그러면 알면서 해야 돼요. 몰랐으면 또 상관이 없고 또 이게 또는이다 보니까 엔드가 아니니까 요걸 하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금지행위가 되는 거예요. 명의를 이용하게 하든 중개 의뢰를 받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그리고 중개 의뢰를 받는 행위니까요. 받으면 벌써 금지행위가 된 거예요. 매매 임대차가 체결이 안 됐어도.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았대. 금지행위 한 거야. 매매 임대차는 체결을 못 시켰대요. 상관없다고. 얘는 2가지. 알면서다. 알면서. 2번째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2번째가 중요하죠. 초과보수. 중개보수 왕창 받는 거. 또는 초과실비. 비용을 왕창 받는 거. 자, 얘는 판례가 많아서 이제 다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보수는 뭐다? 중개보수다. 아까 중개보수를 왕창 받으면 그게 초과보수예요. 권리금은 중개보수 받는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중개보수를 왕창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개업이 아니면 또 괜찮아. 중개보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대행은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지. 분양대행하고선 왕창 받았대요. 분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받아. 그 수수료를. 왜냐면 중개업이 아니니까 규제가 없어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어.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 그거 많이 받아야 초과보수. 무조건 중개보수를 많이 받아야 초과보수다. 그게 이제 중개업 통해서 받는 거고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컨설팅, 상담 컨설팅 해주고 왕창 받았대. 상관이 없다고. 그것도 중개업이 아니니까. 권리금도 상관이 없는 거고. 다음 비용. 비용을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예요. 아까 실비 2가지가 실비였잖아요. 그 비용을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인데 보세요.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중개보수랑 실비를 더한 금액이 중개보수 한도 초과다 이렇게 하지 않아. 중개보수는 중개보수로, 실비는 실비로. 그리고 중개보수는 어떻게 판단한다? 한도를 1박. 아까 합산액이 한도 초과 이렇게 하지 않잖아. 매도인, 매수인 더한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일방으로. 한도는 일방 판단. 예를 들어서 매도인 쪽 왕창 받고 매수인 쪽도 왕창 받았어요. 금지행위 몇 번? 2번. 매도인 쪽 왕창 받고 매수인 쪽 왕창 받고 비용도 왕창 받았네. 금지행위 3번. 작살나 아주 그냥 걸리면. 그리고 받는 행위잖아요. 받으면 금지행위, 안 받으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요구 약속만 했대요. 금지행위가 아니야. 받아야 돼요. 받고 돌려주면요? 그건 금지행위라고. 이미 받았잖아. 또 안 받은 것 중에서 이게 있어요. 순가중개계약. 순가중개계약은 뭐냐면 차액을 보수로 갖는 계약이에요. 차익을. 중개 의뢰인이 자기는 3억만 받게 해달래. 차익은 너 다 가져.
금지행위가 아니다. 왜? 계약만 체결했잖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계약만 체결했으니까 순가중개계약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럼 질문, 차액을 받으면 금지행위가 되는 거 맞나요? 차액을 받으면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차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만 금지행위야. 차액이 클 때만. 차익이 얼마 안 된대. 괜찮다고. 차익이 클 때만 금지행위. 계약 체결 자체 괜찮고 차익이 얼마 안 돼도 괜찮고 차익이 클 때만 금지행위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어음 받았대요. 나중에 부도났어. 액면가가 큰 건데 금지행위. 나중에 부도나는 건 상관이 없어. 받았을 때 부도가 안 났으니까.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명목도 안 돼서 사례비, 수고비, 선물, 증여 다 안 되고 중개 의뢰인이 흔쾌히 더 준 거 받아도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어떠한 명목도 안 되고 또 돈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되고 행운의 열쇠 안 된다고 미술작품 안 된다고 공유지분 안 되고 주식 안 되고 중개 의뢰인이 술 사주겠대 안 된다고 혼자 마시라고 혼술 그러니까 뭐 더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얘는 강행 규정이에요. 초과보수 얘는 강행 규정이어서 우리가 초, 강, 력 이렇게 불러. 초과보수는 강행 규정, 초강력 힘이 센 거 무효시키는 거예요. 초강력이 힘이 세잖아. 무효. 뭐가 무효? 초과 부분. 아까 초과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가 아니라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금지행위 7가지 중에서 얘만 강행 규정이에요. 작년에 나왔었네. 뭐 직접 거래 강행 규정이다. X. 얘만 강행 규정. 7가지 중에서 얘만 강행 규정. 초과 보수만. 그리고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고.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초강력이니까. 그렇게 되고.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온다. 작년엔 이걸로 독자적으로 문제가 딱 나왔죠. 초과 보수만. 그렇게 해서. 실제 사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표현 그대로 나와요.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중개의뢰 받았다. 이렇게. 판례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단을 그르치는 거.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판단을 그르치는 거. 속이는 거. 기망행위. 기망행위. 적극적 기망행위 아니면 소극적 기망행위 다 속이는 거예요. 소극적 기망행위도 속이는 거예요. 적극적 기망행위는 사기치는 거예요. 소극적 기망행위는 뭔데? 1번 부끄러워하면서 속이는 거다. 2번 알면서 말을 안 해주는 거다. 2번 알면서 말 안 해주는 거지. 소극적이라고 얼굴 빨개져서 막 부끄러워서 속이고 이거 아니란 말이야. 알면서 말 안 해주는 거. 속이는 거예요. 중대한 하자는 말해줘야 되는 거고. 판례가 있었는데 서로 짜는 거.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을 속였대요. 이것도 속이는 거야.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였는데 이 판례가 왜 나왔냐면 생각해 보세요. 혼자 속이지 않았잖아. 개공이 혼자 가서 속였대. 당연히 속이는 거예요. 둘이 속였다고. 매도인과 짜고선. 그리고 매도인이 더 주된 역할을 한 거예요. 개공은 살짝 거들었어. 그래도 상관이 없대요. 살짝 거들어도. 속이긴 속인 거야. 혼자 속이건 둘이 속이건 속일 때 살짝 거들건 뭐하건 속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뭐 한 달 후에 10배 올라. 지하철 안 뚫리는데 뚫린다고 뻥치는 거. 그런 거 금방 알아요. 그런 것들.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근데 이제 뭐에 대해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근데 판례가 중개대상물이 가격. 이 가격은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다. 가격은 중요한 사항이래. 이 판례는 또 왜 나왔을까? 민법 때문에 그래. 민법 착오를 배우셨잖아요. 거기서 시가, 시세 이런 거는 중요한 부분 착오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중개업 할 때는 가격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시세를 속였대. 이거 시세보다 싸게 나왔어. 사게 했대.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민법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죠. 민법이었는지 중개업 공인중개사법인지. 중개업 할 때는 가격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그래서 판례 두 가지. 서로 짜는 거.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이는 것도 속이는 거. 가격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그렇게. 처음 보는 판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판례가. 당황하지 마세요. 읽어보면 기망했다. 아니면 거짓말했다. 그런 말이 다 들어가 있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사고 파는 거. 이거를 업으로 하는 거. 뭐를 중개대상물. 뭐 주로 토지 건축물이겠지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보면 돼. 매매, 사고 파는 거를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개공이 사고 팔아요. 차익 남네. 사고 팔고 차익 남기고 사고 팔고 차익 남기고 그게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 가서 중개해 주는 건 돼. 갑하고 을이 매매하는 거 가서 중개했다. 괜찮다고. 근데 자기가 산 다음에 팔고 차익 남기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동산 매매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매매업이 그거야. 사고 팔면서 차익 남기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 매매업이 얘가 금지행위란 얘기예요. 못하게 돼 있다고.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 나는 가서 중개만 해줄 거야. 계약서 써주고 중개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고 팔고 차익도 좀 남기고 그럴 생각이었잖아. 그거 안 되게 돼 있다고. 불법이야, 불법. 예,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지. 본인 명의로 하면 안 된다고, 이게. 학원 계신다고 지금. 안 할 수는 없잖아. 하실 생각이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 보기 지금 하실 분들이야. 할 때 본인 명의로 하면 안 돼. 불법이에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건 또 괜찮은데 본인 명의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 이거 다 하고 있으니까 본인 명의로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음성적으로 하니까 그냥 합법화 시키자 차라리. 근데 또 다시 이제 안 됐어요. 아직까지 계속 그냥 안 되는 거야. 허용될 뻔하다가 다시 안 됐어요. 중개만 해주래. 중개만. 그래서 사고 팔고 차익 남기는 거. 부동산 매매비 금지행위. 그럼 질문. 부동산 임대업도 금지행위예요? 월세 받아먹고 있어 지금 월세를.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아니죠 이거는. 왜?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잖아. 사고 팔면서 차익 남기는 게 금지행위지. 얘는 세 받는 건데 지금 월세 받는 거 그게 뭐 금지행위야. 금지행위 아니다 이거는. 물론 법인은 임대업을 못해요.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금지행위다. 이건 아니야. 왜? 7금지가 아니야. 7가지 금지행위만 금지행위니까요. 모든 불법이 다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모든 불법이. 개인들은 임대업 할 수 있어요. 법인은 임대업을 못해요. 근데 했다고 해서 야 너 금지행위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냥 불법을 한 거지.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 금지행위라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것만 우리 금지행위인 거야. 그리고 이제 얘를 3학년 3반짜리 첫 번째랑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얘를 외우셔야 되잖아. 1학년 1반짜리를.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명, 초, 판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단순해서 한 글자씩 강하게 그냥 한번 질러봐요. 명, 초, 판매, 명, 초, 판매, 명, 초, 판, 매, 명, 초, 판매. 왜 한 거야? 그냥 한 거야. 아무 이유 없어. 절대 응답. 명, 초, 판매, 명, 초, 판매, 명, 초, 판, 매, 명, 초, 판매. 그냥 해본 거라고. 1학년 1반짜리 금지행위. 절대 응답. 한 글자씩. 어떻게 하면 쉽냐면 턱을 들면 쉽더라고. 명, 초, 판매, 명, 초, 판매. 턱을 들면. 명, 초, 판, 매, 명, 초, 판매. 턱을 들면 더 잘 돼. 야, 새로운 기술. 턱 들기 기술. 이거면 되더라고. 얘를 이제 3학년 3반짜리 첫 번째랑 비교하는데 딱지라는 게 나와요. 얘는 매매를 중개만 해도 3학년 3반 매매를 업으로 해도 3학년 3반 뭘 하든지 간에 딱지는 딱지가 뭔지 알아봐야 돼요. 종이잖아요. 종이 증서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다. 종이에 불과한데 매매가 금지가 돼 있어요. 종이인데. 그래서 딱지인 거 아닌 거 나눠보면요. 자, 딱지인 게 지금까지 시험에 하나밖에 안 나왔네.
올해가 30회인데 29회까지 하나밖에 안 나왔어, 딱지인 게. 앞으로 그것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입주자 저축증서, 저축증서, 종이증서, 딱지, 청약통장, 그거죠. 얘만 잘 보면 돼. 아닌 건요? 여러 번 나왔죠. 상가분양계약서, 작년에도 나왔네. 판례가 딱지 아니래요. 그리고 분양권도 딱지가 아니에요. 분양권도 판례가. 자, 보세요. 분양권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대법원 판례에서 딱지가 아니래. 분양권은. 근데 뭐냐면 분양권은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고 동호수가 특정이 돼 있어서 분양권은 몇 동 몇 호가 특정되어 있는 그 권리이기 때문에 얘는 중개대상물이래요. 분양권은 딱지가 아니라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래. 토지 건물과 같은 거래. 근데 상가분양계약서를 보세요. 딱지는 아니에요. 판례가. 그러면 딱지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다. 맞나? 아니에요. 상가분양계약서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많아요. 질문 드려볼게. 자동차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자동차가 딱지가 아니잖아요. 종이가 아니니까. 근데 중개대상물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지. 철근, 콘크리트,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많다고. 그러니까 딱지가 아니면 다 중개대상물, 그런 건 아니라고요. 얘만 그런 거지. 분양권만 딱지가 아닌데 중개대상물 그런 거지. 상가분양성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딱지도 아니고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대상물을 잘 봐야 돼요. 대상물을. 이제 해볼게. 분양권 작년에 나왔네. 분양권 이렇게 나오면 토지, 건축물과 같은 거예요. 그냥 중개대상물이다. 토지, 건축물과 같은 거 중개대상물. 요거 매매를 중개했대요. 금쟁이인가요? 아니죠.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 중개대상물을 중개만 해주는 건 괜찮다고. 근데 매매를 업으로 했대요. 그럼 얘는 괜찮지가 않네. 1학년 일반짜리 금쟁이. 명초판 매에 걸린다고요. 중개대상물 매매로 업으로 했잖아. 사고 팔고 차익 남겨 먹는 건 안 된다고, 이건. 중개대상물이어서. 근데 딱지였어, 이제. 청약통장. 딱지. 매매가 금지된 종이증서.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매매를 중개를 했대요. 괜찮나? 괜찮은 상황인가요? 안 괜찮아요. 3학년 3반. 왜? 딱지는 뭘 하든 중개만 해도 3학년 3반. 매매를 업으로 해도 3학년 3반. 뭘 하든 다 금지. 3학년 3반짜리. 매매를 업으로 했대요. 1학년 1반이에요? 아니라니까 3학년 3반. 딱지는 뭘 하든 다 3학년 3반. 그 다음 상가분양계약서.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서. 얘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네. 딱지도 아니고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얘는 매매를 중개했어요. 금지행위 맞나? 금지행위 아니죠. 매매를 중개해도 금지행위 아니다. 왜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디 걸리지를 않아요. 어디 걸리질 않아. 그럼 매매를 업으로 했어. 금지행위인가요? 아니라고. 뭘 하든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도 얘만 잘 보시면 돼. 얘만 뒤가 달라지잖아. 중개대상물만. 분양권 같은 중개대상물은 매매를 중개하는 건 괜찮아요. 중개만 해주는 건. 매매를 업으로 하면 1학년 1반. 근데 딱지는 다 3학년 3반. 아무것도 아닌 건 다 금지행위가 아니고. 뒤가 똑같잖아. 밑에 있는 저 두 가지는 뒤가 똑같으니까 그닥 헷갈리지 않는다고. 결론은 대상물을 잘 보자. 특히 특이한 놈들을 잘 봐야 돼요. 토지, 건축물도 잘 나와요. 아니면 그냥 중개대상물 이렇게도 잘 나와. 근데 특이하게 분양권, 작년에 나왔고 분양권. 아니면 무허가 건물, 걔는 어디 속하는 거야? 무허가 건물. 도 중개대상물이에요.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야. 그럼 매매를 중개하면 금지행위 아니에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임목은 어디 들어가요? 중개대상물이에요. 매매를 중개하면 금지행위 아니에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광업재단은 어디 들어가? 중개대상물이에요. 매매를 중개하면 금지행위 아니에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1학년 일반.
특이한 중개대상물도 주의하자. 특이한 놈들도. 분양권, 뭐 무허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중개대상물. 그렇게. 특이한 것들을. 그 다음 이제 3학년 3반짜리에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쌍방대리 직접거래가 있는데 요놈들도 중요한데요. 쌍방대리는 쉬워요. 쌍방대리는 두 명을 동시에 대리하는 거예요. 쌍방대리는. 예를 들어서 개공이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해요.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이야? 계약서를 혼자 쓰는 상황이에요. 대리권 준 사람들은 안 와. 네가 알아서 해. 혼자 쓰는 거야. 금지행위. 임대인이 대리권 줬어요. 임차인도 대리권 줬어. 어떤 상황? 혼자 계약서 쓰는 거.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안 돼. 매매건 임대차건 양쪽으로 대리권 받아와서 혼자 계약서 쓰는 건 안 된다. 금지행위. 어떻게 판단하자? 계약서를 혼자 썼나? 그걸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금지행위예요. 이런 경우 매도인 위임받고 매수인 위임받았어요. 쌍방 위임. 그건 괜찮나? 그것도 안 괜찮아요. 왜? 쌍방 대리나 쌍방 위임이나 상황이 똑같잖아. 혼자 계약서 쓰고 있는 거는. 쌍방 위임도 금지행위. 계약서를 혼자 쓰게 되니까. 그러면 매도인은 대리권 줬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은 안 줬어. 매도인만 대리권을 준 거야. 한쪽만 대리하는 일방 대리. 그건 괜찮죠. 왜? 매도인만 대리권 줬으니까 매도인만 대리해서 매수인과 둘이 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 대리는 허용된다. 사례 문제가 나오거든요. 두 명을 동시에 대리했나 한 명을 대리했나 사례 문제가 나와요. 그거만 잘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 계약서는 셋이 썼어요. 매도인, 매수인, 개공 셋이 써. 살겨 돌렸나 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좀만 있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매도인, 매수인, 개공 계약서 셋이 썼고 중도금 잔금 들어가요. 이제 중도금 잔금을 개공이 수령해서 갖다 준 거야. 그건 어떻게 해? 그것도 금지행위예요? 그거는 괜찮죠. 왜? 계약서는 셋이 썼잖아. 계약서 쓴 다음에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건 괜찮다고. 그걸 어려운 말로 이행의 쌍방대리 이렇게 불러요. 이행.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거. 그거는 계약서 쓴 이후니까 괜찮다고. 뭐가 금지행위다? 혼자 계약서 쓰는 거. 마지막 질문. 매도인, 매수인이 대리권을 주면서 동의를 해줬네? 상대방이 대리권 줘도 상관없다고? 민법 시간에도 쌍방대리가 금지가 돼요. 민법 시간에도. 근데 동의 얻으면 허용돼. 민법은. 우리는 동의 얻어왔대요. 그래도 안 되지. 왜? 동의 얻었어도 계약서는 혼자 쓰니까. 동의 얻었다고 뭐 둘이 쓰고 셋이 쓰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의 얻으면 더 마음 편안하게 혼자 쓰는 거야. 얼마나 마음 편안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쓰고 있다고. 금지행위. 그래서 두 가지만 주의하는데 첫 번째가 일방 대리 잘 나와요. 한쪽만 대리하는 일방 대리는 허용. 둘이 계약서 쓰니까. 그리고 동의 얻은 쌍방 대리도 금지행위다. 계약서 혼자 쓰니까. 쌍방 대리는 매매건 임대차건 다 금지행위. 혼자 계약서만 쓰면 어렵지 않고 직접 거래가 이제 무조건 나오게 되죠. 자, 직접 거래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얘가 매도인이고 개공이에요. 중개 의뢰했어요. 야, 나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줘. 그렇게 그럼 이제 의뢰인 된 거예요. 방금 전에 한 게 중개 의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의뢰하냐면 저렴하게 싸게 물건을 내는 거예요. 싸게. 그럼 싸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려면 사야지. 싼데 그거를 딴 사람 주기는 아깝잖아. 급매물로 싸게 해놨대. 그래서 내려면 사버리면 직접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사지 말란 얘기죠. 거래하면 안 돼. 중개 의뢰인이 급매물로 내놔도 그거 내려면 사면 안 된다고.
그거 하려고 그랬잖아. 예. 본인 명의로 하면 안 된다고. 또 본인 명의로 하면 불법이야, 또 그게. 본인 명의로 하면. 보세요, 이제 본인 명의로 중개 의뢰인이 싸게 내는 거 샀어요. 직접 거래. 3학년 3반짜리 금쟁이. 그리고 또 팔아서 차익 남겼어요. 부동산 매매요. 금쟁이 2번 한 거야. 걸리면 작살 나고 그거. 근데 왜 작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본인 명의로 안 하니까. 본인 명의로 하면 안 돼요. 하시긴 하실 거잖아.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데. 하긴 하실 건데 본인 명의로 하면 안 된다. 불법이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지. 그게. 직접 거래. 모든 거래가 안 돼요, 또.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교환 다 안 돼. 누구랑? 중개 의뢰인. 그러면 중개 의뢰인이 아니면 괜찮겠네요? 괜찮아요. 친구래. 친구랑 사적으로 거래했다. 괜찮다. 직접 거래가 아니다. 친구랑 거래한 거니까. 근데 친구랑 거래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친구를 의심하고 있더라. 친구랑 거래했다 나왔는데 시험 문제 풀다가 내가 보기엔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다고. 친구라고 나오면 그냥 친구예요. 100% 친구야. 그냥 무조건. 친구라고 나오면 추측하면 안 돼. 친구가 아니겠지. 아니라고 친구라고 나왔잖아. 근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중개 의뢰했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다고. 그냥 친구랑 거래했다 그러면 친구인데 친구가 중개 의뢰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의뢰인이 된 거예요. 친구가 중개 의뢰했다 이 말이 보이면 지문상에 나와 있으면 그러면 얘는 이제 친구가 아니라 의뢰인. 거래하면 직접 거래죠. 두 가지 표현만 주의하면 된다고. 첫 번째, 친구랑 사적으로 거래했다. 아니 그건 괜찮다고. 친구가 중개 의뢰한 후에 거래했다. 그건 안 괜찮다. 친구가 중개 의뢰한 후 거래하면 직접 거래예요. 친구라도 중개 의뢰하면 의뢰인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다른 사람 보냈어. 대리인,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수임인, 일을 떠맡아서 하는 사람. 이 사람과 이렇게 계약해도 직접 거래가 되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게 그거잖아요. 만약에 대리인과 거래하면은 직접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직접 거래는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제 중개 의뢰인한테 야, 너 오지 말고 네 대리인 보내. 그럼 되잖아. 그럼 무조건 직접 거래가 아닌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대리인과 거래하나 수임인, 그 사람과 거래하나 마찬가지다. 대리인, 수임인은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어요. 민법 시간에도 똑같아.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쳐요. 그건 제3자 사기 강박이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거든, 대리인은. 왜?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지. 수족이잖아. 손발이잖아. 우리도 그게 그거다. 근데 중개 의뢰인 분들이니까 우리는 그분 이렇게 존중은 해줘야지. 그분이 그분. 그리고 이제 갑을 데리고 의리 옆집에 갔어요. 그때 옆집에서 이 상황을 중개를 해줬어. 다른 계공이 중개를 해주게 된 거야. 계약서 써주고 한 거예요. 그거는 괜찮대. 직접 거래가 아니래요. 자, 이거 한 가지만 괜찮아.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괜찮대요.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괜찮아요. 다른 계공이 중개를 해줬나 그것만 잘 보면 돼. 역시 사례 문제가 나와요. 더럽게 길게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계공이 중개했다 이 말만 보이면 괜찮아. 둘이 공동으로 샀대요? 안 괜찮아. 얘가 중개를 해줘야 돼. 그럼 질문.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서 중개보수 안 받았대. 괜찮나요? 안 괜찮아.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괜찮아요. 아니면 중개 의뢰인이 흔쾌히 팔았대. 흔쾌히. 이제 허락받고 거래했다. 괜찮나? 안 괜찮아요. 아니면 이사 가려고 팔고 갔대. 투기, 투자 목적 전혀 아니야. 이사를 가야 돼. 중개 의뢰인에게 팔고 간 거예요. 괜찮나? 안 괜찮아. 아니면 중개 의뢰인에게 싸게 팔았대요. 내가 손해봤어. 중개 의뢰인이 이득 받고 내가 낚였어. 괜찮나? 안 괜찮아. 그래도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 예외가 없어요. 이것도 법에서 둔 예외가 아니야. 법에서는 무조건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 끝. 근데 판례가 요것만 괜찮다. 판례가 인정해주고 있는 예외지. 딱 한 가지만. 다른 계공이 중개해 주는 것만. 중개 의뢰인과 당연히 임대차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되니까. 딱 한 번만 거래해도 안 되고 횟수가 중요하지도 않고. 자, 이제 질문. 계공이 자기 게 아니라 자기 부인 거 파는 거 그거 이렇게 중개해 준 거야. 직접 거래예요? 부인 건데?
아니죠. 자기 게 아니잖아. 본인 명의가 아니잖아. 부인 명의, 부인 소유. 그건 100%또 부인 거예요. 괜찮다고. 부인 소유다. 나왔는데도 공유 관계겠지 추측하면 안 된다고. 100% 부인 거다. 지문상에 나오는 것만 갖고 딱 판단해야지. 추측을 하면 안 된다고요. 부인 소유 나오면 부인 거. 돈 많은 부인일 수 있잖아. 부럽다고. 개부럽. 아주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만. 별거 아니죠, 이것도. 얘만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쌍방대리는, 일방대리는 허용되고, 동의 얻은 쌍방대리도 금지행위. 끝. 직접거래는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괜찮고, 다른 거는 무조건 중개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거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강행규정이에요? 아니에요. 효력규정 아니야. 강행규정, 효력규정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즉, 이렇게 거래해도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유효. 다만 계공이 제재를 받는 거지.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니까. 그럼 다른 거. 본인이 못 사니까 중개보조한테 사기했대. 야, 중개보조원 네가 사. 괜찮나? 그것도 안 돼요. 중개보조원까지도 이게 적용되거든. 중개보조원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투기조장행위인데 얘도 잘 나오네요. 두 가지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데 이렇게 해요. 매도인, 매수인, 첫 번째 매매, 병이 병다시에게 또 팔아요. 두 번째 매매를 전매라고 불러요. 제1매매, 제2매매. 괜찮아. 등기를 이렇게 두 번 했으면 등기를 한 방에 넘겼어요. 이게 불법이죠.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되는 거. 얘 명의 등기가 생략되잖아. 중간 생략 등기. 이건 불법. 이건 안 된다고.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가는 건. 이거를 중개하면 투기조장행위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 얘가 3년 1억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받아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법에서 투기가 될까봐 못하게 막아놨다고. 매매 2번이면 등기 2번. 그것도 예외가 없어. 끝. 근데 이런 경우죠. 1억 원에 사서 1억 원에 팔게 됐대요. 이거를 한 글자로 뭐라고 불러? 얘가 1억에 사서 1억에 팔았대. 한 글자로 퉁. 퉁 친 거야. 퉁이라고 부르잖아. 퉁 쳤어. 차익이 안 남았어. 퉁이다 보니까 더욱더 등기를 한 방에 넘기고 싶어요. 퉁치다 보니까 돼요? 그것도 안 된다고. 전매 차익이 중요하지 않아. 매매 2번이면 등기 2번 하라고 설명을 해주라고.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근데 또 이번에는 얘가 요청을 했네. 야, 이렇게 좀 해줄래? 요청을 해서 얘가 해준 거야. 도와준 거야. 얘는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요청한 이 중개 의뢰인 금지행위 공범으로 처벌한다. X. 중개 의뢰인이 금지행위 공범으로 처벌되지가 않아요. 왜? 적용이 안 돼. 중개 보조원까지는 적용되는데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돼요. 공범으로 처벌되지가 않아. 아까 얘 병 3년 1억 이렇게 처벌을 받는데 그건 다른 법이야. 다른 법으로 처벌될 수는 있어요. 적어도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공범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다른 법으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금지행위 공범은 안 되고. 그래서 얘도 판례가 두 가지 있으니까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건 투기조장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 의뢰인이 요청해도 중개 의뢰인은 공범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런 거고. 두 번째 유형은 권리 변동이 제한된 게 있어요.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건데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 얘랑 같은 말들을 알고 있으면 끝나요. 권리 변동이 제한됐다. 전매가 제한됐다. 전매가 두 번째 매매거든요. 전매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 금지된 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가. 뭐라고 나올지 모르고 위에가 제일 많이 나오죠. 법조문 표현이니까. 권리 변동이 제한된, 전매가 제한된, 매매가 금지된 같은 말. 매매를 금지시켜놨어요. 투기가 될까봐. 그거 매매를 중개해야 돼. 임대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매매가 금지가 된 건데 빌려준대요. 투기랑 상관이 없네? 왜? 빌려줄 때는 프리미엄이 안 붙잖아. 사고 팔면서 프리미엄이 붙는 거지. 그래서 매매를 중개해야 돼요. 매매가 금지가 된 거
매매를 중개하는 거다. 임대가 아니라. 질문.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대요.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다. 괜찮죠. 그럼 매매가 금지된 게 아니잖아. 전매가 허용된 거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매를 중개했대요. 개발제한구역 내엔 토지 매매 중개도 괜찮네. 왜? 매매가 허용된 거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지. 매매가 금지가 된 건지를 잘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됐고. 자, 이제 이렇게 7가지 금지 행위를 개공하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제가 설명드릴 건 요거야, 요걸 잘 봐야 돼, 이제. 개공이 이 7금지, 금지 행위를 했어요. 금지 행위를. 개공이. 그러면 행정처분은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맞아요. 7금지 뭘 하든지 간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아. 맞아. 금지행위 자체는.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요. 이제 요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개공이 금지행위에서 뭐 3학년 3반, 1학년 1반이니까 징역, 벌금 선고 가능하죠. 웬만하면 벌금이야, 우리. 금지행위에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대요. 이렇게 나와요, 이제. 개공이 금지행위를 해서 300만 원 벌금 선고를 받았다. 그때 등록 취소 하이한다. OX. 얘도 맞다라는 거예요. 얘도 맞아. 그러니까 위에 것도 맞고 밑에 것도 맞는데 밑에 거는 금지 행위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금지 행위에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까지 나왔잖아. 이게 뭔데? 결격 사유.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 결격 사유면 절등치가 되는 거예요. 위에는 금지 행위 그 자체. 아직 징역 벌금을 선고받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는 임등치.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살짝 되면 금지 행위하면 징역 선고도 받고 벌금 선고도 받는 건데 그러니까 벌금 선고를 받겠지 해서 밑에처럼 추측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안 돼. 징역이나 벌금은 지문상에 나왔을 때만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밑에는 나왔잖아. 300만 원 벌금 선고형 받았다고. 그때는 결격 사유니까 절등치. 근데 금지행위 이렇게만 나왔으면 그것만 놓고 그냥 판단하는 거라고. 금지행위 했는데 징역 선고를 받겠지. 벌금 선고를 받을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객관식 시험에서. 아까 친구다 그러면 친구라고요. 부인 소유, 부인 거라니까 추측을 하면 안 돼. 지문상에 나와 있는 거 그 이외의 거를 추측해서 소설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문제 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거기서 소설 쓰고 있냐고. 딱 주어진 조건만. 그렇게. 그래서 최근에는 문제에 딱 단서를 달아줘.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이렇게. 여러분이 하도 시험장에서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조건을 달아줘. 주어진 조건만, 지문만 보고 판단하라고. 그렇게. 차이점 느낌이 오시나요? 위에는 그 자체니까 임등치. 밑에는 벌금 선고받았다고 나왔으니까 고려해서 결격 사유니까 절등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책에서 필요한 거 몇 가지를 볼게요. 중요한 거. 자, 290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은 명초 판매에서 명의예요. 명의를 이용해 하든 중개를 받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이는 이제 양가로 3번은 초과보수인데 양가로 3번이 별표고 뭐 작년에 독자적으로 나왔지만 한두 지문은 꼬박꼬박 나오는 거니까 매년. 양가로 3번 초과보수고. 동그라미 1번 중개보수와 실비가 법정 한도가 규정되어 있죠. 중개보수와 실비가. 그거를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행위가 된다. 그런 거고. 29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은요. 상가 권리금 같은 거, 동산, 상가 권리금 이런 것들은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죠.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맨 옆에 권리금, 또 두 번째 줄에 분양대행, 얘도 중개보수 받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중개보수를 많이 받아야 초과보수가 되는 거니까. 3번은요. 초강력 적어놔야지. 초강력. 초과보수, 강행규정, 초강력. 초과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 X. 얘만 강행규정. 초강력. 그거고 4번은
옛날 판례인데 옛날에는 전부 무효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판례가 다 통일돼 버려갖고 초과 부분만 무효다 그거예요. 됐고 그래서 그냥 3번, 4번 뭐 같은 거니까 그냥 4번 판례는 과거 옛날 판례니까 무시. 옛날에는 전부 무효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지금은 판례가 통일돼서 다 초과 부분만 무효, 초강력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밑에 판례에서 1번은 어떤 명목이든 안 되는 거니까 사례금 명목도 안 되고 2번은 분양대행은 초과보수가 아닌 거고 분양대행은 3번은 당자수표, 어음과 같은 거예요. 당자수표, 어음, 액면가가 큰 걸 받으면 금지행위. 나중에 부도나도 그대로 돌려줘도 금지행위. 당자수표와 어음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서 4번 판례도 잘 나오죠. 4번 판례는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게 아파트 분양권인데 상가유율을 곱한 거예요. 그럼 많이 받게 될 거 아니야. 초과보수. 아파트 분양권이면 주택유율이잖아요. 그게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그거야. 그게 아파트 분양권인데 상가유율. 초과보수. 5번은 권리금이라는 말이 또 첫 번째로 있잖아요.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초과보수가 아니에요. 무조건. 권리금 이 말이 보이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6번은 요구 약속은 금지행위가 아니죠. 왕창 받기로 요구 약속만 했대. 금지행위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런 판례고 7번은 부가가치세 따로 받아도 상관이 없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였으니까 뭐 그런 거고 됐고 그 다음 293페이지 양가로 4번 판단을 그르치는 거. 명초 판매에서 판단을 그르치는 거.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판례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에 판례를 보면 판례에서 1번은 가격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그런 판례죠. 가격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그런 거고 2번은요. 세 번째 줄에 기망하여 그런 말이 보이잖아. 속였잖아요. 처음 보는 거라도 기망했다. 거짓말했다. 보이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판례에서 1번은 가격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2번은 기망하여. 3번은 서로 짠 거.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인 거 그런 것들. 양가로 5번부터가 3학년 3반이죠. 양가로 4번까지는 명초 판매. 양가로 5번이 이제 딱지 쌍방 툭이 나오는 3학년 3반짜리.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에 입주자 저축 증서만 동그라미 별표. 딱지인 건 요놈밖에 안 나왔다. 지금까지. 그리고 294페이지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밑에 쭉 내려와 보면 검은색 박스 밑에 판례가 있는데 상가분양계약서 판례인데요. 옆에다가 적어놔야죠. 아무것도 아님. 상가분양계약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뭘 하든지 간에. 분양권과 달라요.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에요. 분양권은. 딱지가 아니라 중개대상물. 분양권은. 근데 상가분양계약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 완전 다른 거니까. 그래서 상가분양계약서는 뭘 하든 금지행위가 아닌 거고 양가로 6번 직접거래 쌍방대리에서는 29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러나부터만 좀 별표를 칠해놓고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괜찮다. 사례 문제가 나오니까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무조건 직접거래.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빼고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괜찮게 되고 이것만 동그라미 3번처럼 뭐 쌍방대리는 동의 얻어도 쌍방대리고 그죠? 승낙이 얻어도 승낙 얻어도 됐고 동그라미 4번은 이행의 쌍방대리는 괜찮고 계약서 쓴 이유니까 일방대리도 괜찮고 한 명만 대리하는 거는 그런 것들 직접거래는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괜찮고 직접거래는 쌍방대리는 이행의 쌍방대리가 괜찮고 또 일방대리도 괜찮고 그런 상황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니까 296페이지에서는 양가로 7번 투기조장행위 세 번째 줄에 굵은색 7번에 투기조장행위이고 얘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거 전매차익이 안 남아도 동그라미 3번에 전매차익이 안 남아도 전매차익은 중요하지 않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게 투기조장행위 전매차익은 중요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은 매매가 금지가 된 건지를 잘 보시란 얘기예요.
전매가 제한됐다. 적어도 이렇게는 나와야 된다고. 매매가 금지됐다. 이렇게 나오든지. 근데 매매가 허용된 거라면 괜찮다.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3번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거고. 이렇게 됐고. 옆에 굵은색 3번 제재는 계공은 임등치고 1학년 일반짜리와 3학년 3반짜리를 잘 구분을 하자.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고. 됐고. 여기까지. 298페이지에서 문제 1번,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니까 1학년 일반이죠. 명초 판매. 2번은 쌍방대리니까 금지행위. 3학년 3반. 3번은 대리인과 거래해도 직접 거래. 3학년 3반. 4번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아파트니까 정상적인 아파트죠. 전매 제한 안 받으니까 괜찮지 얘는. 답은 4번이고 5번은 알면서 키워드 알면서 명의이용 금지행위. 알면서 명초 판매 알면서 명의이용 중개를 받는 거. 알면서 명의만 이용하게 해도 금지행위.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밑에 2번은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1번 청약 통장은 뭘 하든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 거래를 알선만 해도 알선이 중개랑 같은 말이에요. 도와준다는 얘기야. 알선 중개 같은 말. 뭘 하든지 간에 딱지니까. 2번은 다른 계공이 중개했으니까 괜찮네. 답은 2번. 복잡하게 돼 있지만 다른 계공이 중개했잖아요. 괜찮다. 직접 거래 아니다. 3번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다 대리했잖아. 금지행위 쌍방 대리. 두 명을 다 대리했잖아요. 4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데 근저당 설정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해서 거래 성사시켰대. 얘 지금 뻥친 거지. 거짓말이잖아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데 소유권 획득이 불가능한데 가능한 것처럼 말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5번은 알면서 중개 의뢰 받았네. 또 알면서 명초 판매에서 금지행위. 답은 2번.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괜찮다.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2.5문제 나오면 2문제 정도 그냥 쉽고 그 0.5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예. 이거 2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다고. 예. 됐고. 교육도 좀 했어야 되는데. 교육은 자, 302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연수교육만 일단 나중에도 잘 외우시면 되고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연수교육만 302페이지에 있는 양가로 3번 연수교육만 최선을 다해서 외우시는 거야. 교육이 4가지가 있는데 연수교육만 302페이지 양가로 3번 연수교육. 자, 연수교육 누가 실시하냐면 시도지사예요. 연수교육 시도지사. 국장이 아니에요. 양가로 3번 연수교육 옆에다가 시도지사 적어놓고 국장 X. 시도지사고 국장이 아니에요. 시도지사. 그리고 연수교육은요. 몇 명 받는 거냐면 2명 받아.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세요. 계공 및 소공 2명이네. 2명이 받아요. 계공 및 소공 2공. 중개보조원 X.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는 거야.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지읒.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계공 소공 2명 연수교육. 2명이니까 2년마다 받는 거예요. 2년마다. 2명이니까 2년마다. 실무교육은 실무가 1이니까 1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실무교육은 실무가 1이니까 1년이거든요. 직무교육은요. 마찬가지야. 직무교육은 뭔데?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고 직무도 1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1년이네. 1년이네라고 돼 있다고. 실무 1년. 직무도 1년. 외울 필요가 없다고. 실무도 1, 직무도 1년. 연수교육은 2명 받으니까 2년마다, 2명이니까 2년마다,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돼요. 동그라미 2번에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2개월 전까지 통지.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 옆에 비교 표에는 나와 있는데 책이 안 나왔으니까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옆에다가 2개월 전까지 통지. 그러니까 1타 3P로 기억할 수 있다고. 연수교육은 2명 받으니까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고. 이거 1개월로 나온 적이 있었죠. 2명이니까 2년마다 2개월 전까지. 외우기가 쉽고 교육시간은 12, 16인데
연수교육 시간을 또 외우셔야 돼. 연수교육 시간을. 어떻게 외우죠? 그림으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연수교육 그림. 교육시간. 이렇게 그리는 건데, 연. 둥그니까, 이응. 연. 이응. 수교육. 시옷. 연. 수교육은 10. 8이에요. 10. 2. 10. 6. 8룬. 8룬. 12. 16. 연. 수교육은 12. 16. 연. 수교육은 12. 16. 12. 16. 그림으로 좀 외워보자. 연. 수교육은 12. 16. 더하면 28. 4시간씩 차이가 나네? 32. 얘가 실무교육이에요. 연수교육만 외우면 되겠네? 외우면 되죠. 연. 수교육은 12. 16. 더하면 28. 4시간씩 차이 32. 빼면요? 4시간이에요. 보세요. 4시간, 5시간. 발음하기가 쉽지 않네? 3, 4시간. 쉽지 않아. 발음하기가. 3, 4시간. 직무교육. 빼면 4시간. 3, 4시간. 발음이 더 쉽잖아. 3, 4시간. 4시간, 5시간 이거보다는. 3, 4시간. 직무교육 3, 4시간. 더하면 28. 4시간씩 차이니까 32. 실무교육. 뭐만 외우자? 연. 수교육은 12, 16. 그리고 연수교육만 제재가 있어요. 2명 받는 건데 개공, 소공 이 2명 다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연수교육만 제재가 있어요. 연수교육만. 이게. 그리고 연수교육은 2년마다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 교육 내용의 법제도 변경이에요. 2년마다 바뀐 거를 알려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수교육이 외우기도 쉬워요. 연수교육 시도지사 실시하고 연수교육 2명 받는 거고 2명이니까 2년마다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그리고 2년마다 바뀐 거 알려주는 거고 법제도 변경 그리고 연수교육 12, 16 교육시간 연수교육은 12, 16 연수교육만 500만 원이 과태료 제재가 있어. 다른 교육은 제재가 없어. 연수교육만 500만 원이 과태료. 그리고 옆에 예방교육이 있죠. 예방교육은 양가로 4번에 예방교육은 필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시권자에 다 나오거든요. 예방교육은 싹 다 나와. 싹 다. 개공, 그러니까 이제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나와. 실시권자에. 그래서 10글자가 돼요. 거기 나온 거 있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교육비 지원 등에서도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다 실시기관이 될 수 있어요. 예방교육은.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틀렸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10글자거든. 이게 10일 전까지요. 다 나오니까.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우리 표현이 있거든요. 303페이지 맨 밑에 표를 보시면 실시권자의 오른쪽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몇 글자? 10글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10글자니까 10일 전까지. 그 위에 보세요. 10일 전까지 통지하잖아. 10글자니까. 일타쌍피로 외우고 있어야 돼. 예방교육은 다 나온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10글자니까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연수교육은 2명 받으니까 2년마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그럼 실무교육, 직무교육은요? 통지가 빈칸이네. 통지 없다. 통지 빈칸에다 적으면 되겠네. 통지 없다. 통지 없다.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통지가 없어요.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그냥 1년 이내 본인들이 받으면 되는 거야.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 예방교육은 임의교육이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방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야. 예방교육만. 다른 교육은 교육비 지원이 없어요. 필수거든. 예방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이더라.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걸 뭐 다 외워라 이게 아니라 뭐를 외우시라고요? 연수교육만. 어차피 다 외울 생각이 아니었다고. 한 가지만 잘 보자. 연수교육만 외워도 가서 풀 수 있으니까 한 문제가 나오긴 하니까 교육에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교육은 연수교육까지만 그렇게 됐고 네, 다음 주에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